2023년 한글날 서울의 작은 궁전에서 터진 한마디가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글은 우주론적 설계로 만들어진 문자다. 이 믿기 힘든 선언을 한 사람은 독일의 저명한 언어학자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였습니다. 그의 선언에 세계 언어학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문자 연구에 바친 학자가, 그것도 서구의 권위 있는 학자가 한글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50년을 바쳐 연구한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곁에서 이를 지켜본 한 제자는 한글은 내 인생을 바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한글의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안네 요한나 마이어입니다. 현재도 독일 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문자의 구조와 인지언어학을 전공해 온 지 벌써 30해가 넘었습니다. 제 학문적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럽 중심의 언어학 교육을 받은 저는 오랫동안 서구 문자의 우월성에 의심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문이라는 건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 생각했는데 제게는 그 길 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한국,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세계적인 언어학자라고 소개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저는 제 학문적 편협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은 2023년 10월 9일 한글날 대한민국 덕수궁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초청된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는 독일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며 약 50년간 한글을 연구한 언어학자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의 말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글은 미래 인공지능 언어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 순간 강연장은 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어떻게 21세기의 최첨단 기술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의 작은 국가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철저히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고 그 구조가 디지털 체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조합형 문자로서의 한글은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체계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지, 그리고 그 조합 원리가 어떻게 디지털 코딩 시스템과 유사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흘려보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흥미 이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에게 전화를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마이어 교수님, 한글은 알파벳이나 한자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 원리와 우주관을 담은 철학적 체계이기도 하죠. 그의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저에게 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저는 한글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었고 오히려 의문만 더 깊어졌습니다. 서양의 학문적 자료에는 한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한글이 특별한 문자 체계라면 왜 서구 언어학에서는 이토록 간과되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좋은 자료나 연구서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의 답장은 놀라웠습니다. 마이어 교수님,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한국에 오셔서 한글을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책으로는 담을 수 없는 문화적 맥락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6개월의 연구 휴가를 신청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료들은 다소 당황스러워했죠.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한글 연구를 위해 반년을 쓰겠다고 라는 시선이 분명 느껴졌습니다. 제 지도 교수였던 마틴 하이데거 교수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내, 자네의 경력을 위해서라도 재고해보게. 동양의 문자 연구는 서구학계에서 그리 인정받지 못하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학문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가득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해독할 수 없는 기호처럼 보였던 한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은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간결하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 도시로 들어서며 대중교통의 질서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든 세대의 시민들, 특히 70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을 검색하고 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습은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서는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언어가 과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커졌습니다. 제가 머문 호텔의 직원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근처의 독립서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글에 관한 심도 있는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점 한쪽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쓴 해설서였습니다. 서점 주인은 저에게 훈민정음의 첫 페이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은 문자가 단순히 인위적인 기호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문자 체계가 주로 관습과 역사적 발전에 기반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마을 독서 모임이 매주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국에만 수천 개가 넘는 독서 모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나요? 라는 제 질문에 서점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배움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 말은 저에게 한국 문화의 중심이자 한글이 가진 철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식과 교육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글이라는 도구가 함께 발전해온 역사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직지심체요절 전시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바로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책은 1377년 금속 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8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만난 큐레이터는 제게 직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지는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지식 전파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금속 활자를 통해 지식을 대량으로 복제하고 전파하려는 노력은 한글 창제의 철학적 기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제작 시기가 빠르다는 점만이 아니라 사용된 합금 비율과 활자의 정밀함까지 유럽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해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 동서양이 서로 다른 길로 비슷한 해답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속 활자는
왕실과 사대부가 주도한 위에서 아래로의 지식 전파였던 반면 유럽은 민간 인쇄업자들이 주도한 아래에서 위로의 혁명이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그것이 발전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명과 지식 전파의 철학은 결코 서양에 뒤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분은 제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국은 금속활자, 한글, 교육열 이 세 가지를 완벽히 갖춘 나라입니다. 중국은 인쇄술이 있었지만 한자라는 구조적 장벽이 있었고 유럽은 알파벳과 인쇄기술은 있었지만 교육은 오랫동안 특권층만의 것이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조선시대에 갖추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성입니다. 24개의 기본 자모를 조합하여 무한에 가까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두 개의 기호로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20세기에 발전한 컴퓨터 과학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시각화한 것이죠. 이렇게 소리와 기호 사이에 유기적 연결성을 갖는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또한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우주론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표현하죠.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철학적 체계라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사람들과 만나고 책을 읽고 문자를 익혔습니다. 정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저는 마침내 한글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을 상징하는 철학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든 글자는 조합이라는 원리 위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놀랍게도 모듈화된 디지털 코드와 거의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글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현대기술과 한글 사이의 연관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AI 연구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연구소의 모 연구원은 제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이어 교수님, 저희가 다양한 언어로 음성 인식 시스템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글 기반의 한국어는 오류율이 다른 언어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 음성 인식 오류율은 영어가 2.3%인데 비해 한글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성과 예측 가능성, 조합 기반 설계 모두가 디지털 시스템과 일치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일관성이 AI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딥러닝 모델이 패턴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 곡선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입니다. 결합된 한 글자가 하나의 정보 단위로 처리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체계적인 분해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데이터 압축과 확장에 있어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더불어 한글이 어떻게 스마트폰 키보드 입력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 키보드는 26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한 형태지만 한글 키보드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글자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스마트폰 시대의 놀라운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죠. 제가 직접 한글 입력 체계를 배워보니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 논리성과 효율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키보드보다 적은 수의 키로 더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면서 저는 세종대왕의 시대를 초월한 비전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도록 하려 한다. 그 철학은 단순히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문턱을 허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5세기 당시 사회적 신분에 따라 지식이 엄격히 통제되던 시대에 이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학예사는 제게 세종대왕의 혁신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식 민주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 분입니다. 한자는 귀족과 지배층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장벽이었고 세종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려 했죠. 학예사는 또한 한글 창제가 당시 보수 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당대 학자들은 한글 창제에 반대했습니다. 중화 문명의 전통을 훼손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문명이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 한 국가의 왕이 기존 질서에 도전하며 백성들을 위한 혁신을 추구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제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현대 컴퓨터 언어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모듈화된 문자 체계를 통해 무한한 표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원리와 일치합니다. 교수님은 또한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한 정보를 저장할 때 한글은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30%가량 적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이는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에서의 발견이었습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한국어를 처리할 때 보이는 효율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맥락 이해와 의미 파악 측면에서 한글로 작성된 텍스트가 다른 언어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구조적 일관성과 논리성이 AI의 패턴 인식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AI 연구실에서 만난 책임 연구원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을 응용해 사용자의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죠. 그가 시연해 보인 인터페이스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사용자가 간단한 제스처로 문자를 조합하듯 명령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과정이 놀랍도록 자연스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의 핵심은 한글의 조합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 하나의 글자를 이루듯 사용자의 다양한 입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시스템이죠. 한글 AI 연구소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 기반의 코딩 언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영어 기반 코딩 언어보다 학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조합적 특성이 프로그래밍의 논리,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해 초보자들이 코딩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이라는 명령어와 조건문을 결합해 만약 X형이라면과 같은 직관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조사와 어미 변화가 프로그래밍의 문법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혁신적 시도들을 보며 저는 한글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차원의 통찰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는 한글 학습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마이어 교수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학습한 아이들과 알파벳 기반 언어를 학습한 아이들의 인지, 발달 패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를 동시에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과정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이해하는 인지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는 서구의 순차적 알파벳 학습과는 다른 패턴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 사용자들의 디지털 습득 속도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인터페이스 학습 속도를 측정했는데 한글 사용자들이 평균보다 18% 빠른 학습 곡선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디지털 시스템의 논리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문자 체계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인지, 구조와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저는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진행 중인 리터러시 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들을 위한 문자 체계로 한글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이민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다른 언어의 소리를 표기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현재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소수 민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네팔의 일부 소수 민족들이 한글을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재단의 국제협력팀에서 만난 최지원 팀장은 세계 각국에서 증가하는 한글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부터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수가 매년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들은 한글의 구조적 논리성이 코딩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단순히 한류 문화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글 자체의 구조적 우수성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특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210개의 혁신상을 받았고 그중 상당수가 한글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모션 한글이라는 기술로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해 공중에 한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이 기술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해 최소한의 동작으로 정확한 문자 입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세종 AI라는 한글 기반 자연어 처리 엔진은 기존의 영어 중심 AI 모델들보다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문자 체계가 21세기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마치 하나의 퍼즐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중심에 자리한 한글, 그리고 그것을 만든 위대한 철학자 세종대왕. 그는 단지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식의 평등과 문명의 미래를 설계하신 분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저는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 후베 교수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한글은 우주론적 설계로 만들어진 문자다. 그의 말에 청중은 술렁였고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50년간 세계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다. 그러나 한글만큼 철학적 깊이와 과학적 정밀함, 그리고 미래, 지향적 설계를 동시에 갖춘 문자는 찾지 못했다. 그는 이어서 한글의 구조가 어떻게 우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모음, 이는 천, 지, 인이라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을 표현한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철학적 메시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철학적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과 발성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후배 교수의 강연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그의 결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뛰어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 철학, 과학이 완벽하게 통합된 문명의 결정체다. 서구 중심의 언어학은 너무 오랫동안 이 위대한 발명을 간과해왔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후배 교수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6개월간 한글을 연구하며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구 언어학은 이토록 한글을 간과해왔을까요? 그의 대답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학의 편협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 로마 전통의 알파벳 중심으로 문자를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마이어 교수, 당신과 내가 그 변화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 제 학문적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경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의 연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과 학문적 여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세종대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었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는 그 위대한 학자이자 왕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창조물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디지털 혁명 속에서도 한글은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작별 강연에서 저는 제 연구의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글을 단순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글이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임을 선언합니다. 한글은 철학적 깊이, 과학적 정밀함, 사회적 혁신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것은 15세기에 태어났지만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선구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은 지식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이 문자는 지식이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글 연구가 교수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의 편협한 학자가 아닙니다. 한글을 통해 나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 역사와 미래가 융합된 위대한 문명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나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언어학 연구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으며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문자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신념이자 철학이며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본 대학교로 돌아간 저는 즉시 한글과 디지털 문명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한글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제 다음 목표입니다. 이미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관심을 표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의 언어학자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편협한 시각으로 문자와 언어를 평가해온 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사고방식과 기술의 접점을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언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인간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여러분,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도 매일같이 이 위대한 유산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글의 창제자인 시대를 초월한 비전을 품으셨던 세종대왕. 그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